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신앙을 다시금 되새겨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부딪히는 많은 선택과 우리의 행동들의 근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때 동지고 동역자라고 고백했던 동문들이 어려움 속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중에 있는 그분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귀를 열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앞으로 이 모임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활동을 여전히 이끌고 있는 간사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간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한겨울이라는 공동체가 이후에도 이 사회 속에서 꾸준히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전소를 제공해 주신 세토교회와 안지성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며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서 소중한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이 자리가 있기까지 머리를 맞대고 긴 시간 노력해온 9.1학번 동문들의 노고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 정진호 목사님의 말씀과 오정환, 김재현 간사의 동문의 간증, 친교의 시간 등 모든 순서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달리라고 거의 한결 주제가 같은 노래인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이제는 눈 떠야 할 때. 이제는 눈 떠야 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 손에 손 꼭 붙잡고 거꾸로 지나가시. 오월과 4월을 넣어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넘어진 촛대를 세우고 이 무서운 어두운 나라에 불 하나 밝혀야 할 때.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언제까지 잠만 자는가? 언제까지 잠만 자려? 고운 개꿈만 꾸려는가? 고운 개꿈만 꾸려는가? 자유와 평등의 종이. 자유와 평등의 종이. 이 땅에 피에 울리기까지. 이 땅에 그대 울리기까지.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눈을 십자가를 메고.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골목을 서성이면서 골목을 서성이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간사님이시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기현 여러분. 작년에 한기현 창립 30주년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도 꽤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섬길 때 금지곡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금지곡을 했는데 나의 서른. 왜냐면 남들은 다 나이 서른에 우리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나이 서른에 내가 뭐를 하고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지선 다닐 때 얼마 전에 어서와 50은 처음이지 그랬는데 다들 50줄로 넘어서는 분들이 많아서 반갑습니다. 저 아직 50대입니다. 59년, 59세 4개월 아직 8개월 남았어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배우고 결단하고 꿈꾸던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기현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 특별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프로스테이 시중에서 숲속에 난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였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택한 한 길이 바로 한기현이라는 길이죠. 저도 그 길로 왔는데 거기서는 그 시에서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또 그 궁금함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기현 동문회 하면서 한기현이라는 게 뭘까? 한기현 사람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기현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기현 사람이라고 할까요? IBF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은 IBF 사람이라고 하나요? IBF 사람. IBF 사람들은 한기현보다 좀 세련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리즈너블하다고 할까요? 상식적이고 그래서 설득을 잘 설득하면 설득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예의도 발라요. 그리고 또 한기현 IBF 사람들은 유머를 중시합니다. 유머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꼭 유머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굉장히 잘하는 밥맛 없는 사람. 정말 그럴듯한데 밥맛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IBF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에 인생을 걸어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IBF 사람들 어디 없나? 이거 찍어갖고 좀 보내줘야 돼. 근데 한기현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그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남 간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 오셨네요. 저도 이제 조영남 간사님께서 제 선임 간사님이셨는데 후임 간사로 간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청년부 그때 회장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정영렬 선생님께서 네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공안도 하게 하고 농활도 하게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하게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보고 간사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간사를 하기로 한 하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고민의 핵심에는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년 전 공장 활동을 하면서 가리봉동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기에서 큐티를 했거든요. 누가복음 큐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쭉 저희 큐티를 했는데 누가복음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음성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나의 인생에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겠다고 내가 그동안의 그런 길들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정 간사의 길도 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정현민 간사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내가 그럴듯하고 멋진 IBF의 그리스도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안 뻔했는데 나의 그 믿음의 실체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또 정말 세련되지 않지만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이 자리도 그렇죠.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의 쉼터로 시작한 세터교회를 이끌고 있는 안지성 강사님,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중월가요의 청취자 이지상 도민님,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치과 진료를 하고 일요일에는 동두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치과병원을 열고 있는 분이 있죠. 자유로운 치과라는 그 운영하고 있는 김영국 선생님. 이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떻게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봉사활동 무료 봉사 병원에 열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화와 용서와 공존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오정환 김정 강사님, 그 애틀란타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순영 교수입니다. 이런 한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약한 자들의 편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한결 사람이구나, 한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한결이라는 것들이 자랑스럽고 그런 한결 동문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결 동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내 삶을 체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걸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저희 교회 또 우리 교회의 그 구성원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하는 활동들을 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기도 하고요. 금요일 날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합니다. 지역의 홀부모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 여름에 학교도 하고 있고 오늘도 독거 어르신들을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묻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닮아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의 결정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한기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기원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삶에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길을 제시해 준 것이 한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기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봤더니 꿈을 꾸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한기원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또 큰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중심적인 그런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우리 토요일매학교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모르는 아이들이죠. 토요일매학교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거든요. 얘네들한테 며칠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봐. 그랬더니 전과 3범을 만들어라. 전과 3범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그 아버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만든 그 소설 이야기 속에서는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까지 했는데 아버지하고 첫째 형한테 구박을 받고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그 아이들이 쓴 이야기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그거 갖고 연극을 할 건데, 그리고 나서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 포도원 일꾼 비유, 오후 5시에 온 일꾼한테 그 아이들은 왜 똑같이 나눠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성경 공부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당연히 그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그러니까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금도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아이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 작은 공동체가 한국교회의 뿌리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듣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나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홀부모, 한부모 가정, 이혼한 가정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을 챙기면서 그 아이들에게 애상도 정말 귀중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아이들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걸 마을 목회라고 하는데요. 마을 목회 운동이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고 그 마을 목회 운동이 각 지역에서 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을 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교회, 비록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해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꿈을 꾸고 또 늘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늘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멋진 곳이다 라는 것들을 꿈꾸게 했던 것이 한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그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목표, 죽을 때까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지영 간사님, 고정 간사님이 있는 그 영월의 브루더프 공동체에 정 간사님들하고 강남이 동문님께서 함께 1박 5일을 했죠. 강남이 자매님께서 간사님과 함께한 충격과 공포의 1박 2일을 어떻게 잘 보내시고 마음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간사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또 함께 했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줄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문회를 새롭게 만들게 된 그런 계기는 심우진 자매 장례식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사랑이 부족한 죄인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쌓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인데 이런 신비로운 인생을 정말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했던 한기업, 또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그만큼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대하고 잊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살아가는 모습들, 또 그 속에 그런 모습들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동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가느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설교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마음이 혹시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셨던 꿈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역사 맞죠? 어떻게 시작됐나 이렇게 그것만 간략하게 2, 3분 안에 하고요. 나머지는 김정 간사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한번 한겨울 오니까 나는 여전히 간사야. 우정순 만났는데 부장이고 회사에서 부장이고 이런데 만나면 간사니 오빠도 아니고 오빠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브루도 호프는요 1920년에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브루도 호프예요. 브루더는 브라더라는 뜻이고요.
호프는 호프집 할 때 호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마시는 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place, 장소, 처소 이런 뜻. 형제들의 처소, 직역하면 그런 거고요. 저희가 20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97년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불도프 가요 그러니까 뭐 호프집 가냐고 맞아 호프집 가면 이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루도프에 조인한 정 멤버가 된 첫 번째 한국인인 거죠. 브루도프 이제 100년 역사에서 한국인 멤버가 조인하게 됐는데 저희가 첫 번째 됐고요. 저희가 1호고 지금 2호, 3호, 4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그 한국의 공동체가 개척이 됐고 작년에 개척돼서 시작된 지는 한 4년 됐는데 땅을 산 지는 작년에 샀고요. 올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명, 어린이 5, 어른 20 이렇게 손님 많이 2명, 3명 됐고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고 좀 부흥하다가 20년에 나치가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다국적 뭐 이렇게 폴란드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 사니까 야 너희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치가 기관총 들고 와서 내가 너희들 24시간, 48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돼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급히 이제 쫓겨난 게 이제 1940년쯤이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영국을 도망쳐서 이제 독일을 도망쳐서 영국을 가죠. 영국에 가서 이제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하면서 사니까 이제 독일과 영국이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독일 스파이지 나가. 그래서 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쫓겨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망명. 그래서 그 망명처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근데 망명을 받아주는 데가 그 파라과이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파라과이까지가 배 타고 한 달을 갑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막 이제 2차 대전이 막 있을 때니까 한 달에 가서 이제 내륙에 있는 나라가 파라과이예요. 그러면 그 남미에까지 가서 내륙까지 또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또 한 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부를 개척하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남아요. 그게 20년 됐고요. 근데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전쟁도 끝나고 다시 독일로 가고 싶어, 유럽으로 가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돼요. 남미에서 정글을 개척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대. 정말 나도 한번 가볼래. 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서 이제 개척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그러면 혹시 공동체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그게 이제 1950년대. 그래서 미국을 보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 공동체가 개척이 됐고 이제 그게 이제 1920년에 독일에서 시작한 조그마한 공동체가 1950년대 미국에서 이루어서 지금은 미국과 독일과 영국과 호주, 파라과이, 그리고 오스트리아, 코리아 이렇게 세계 각국의 공동체가 있고요. 그래서 한 3,000명, 에어를 다 합해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죠. 잘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지연이가 계속 얘기할 거고요. 잠깐만요. 그건 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는 건 여러분 얼굴 봐서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영국에서 돌아왔는데 무진장으로 연락이 됐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었고 함께 전화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매가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살아있다고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셔서 살아있는 거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너보다 더 나은 제가 한교회 생활하면서 얻은 게 하나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넣은 게 마늘을 넣고 있어요. 네, 저희 뭐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저기 사진 그냥 이렇게 쭉쭉 보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뒤에 어떤 저기 오셨네 마침. 저희가 처음에 영국에서 저희가 한 20년간 살았어요. 20년간 살았는데 저희를 가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저희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왜 한국에 출산율이 적어졌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넷을 낳고 우리 여기 있는 한겨울에 많은 친구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저희 아이 딸 2명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생긴 유전적 어떤 결함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영국에 살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지금 태백사 저희 아들 막내 아들인데 생겼다. 네, 저희가 이제 데리고 왔다가 이 지금 갔는데요. 저희가 그냥 쭉쭉 보여주셔도 돼요 사진. 저희가 이제 한겨울 생활하면서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그 낮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흘러야 된다고 도와야 된다라고 많이 했는데 마침 하지만 자기 자녀가 장애인이 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돕겠다라는 생각에 충만해 있다가 내가 도움의 대상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신경민 우리 친구가 동문이 특수학교 교사인데 나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회생활을 해라. 안 그러면 너도 장애인이 된다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자기 탓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심지어 장애 아이들을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기원하면서 간사하면서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가지고 섣불리 예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뭐를 받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되게 저도 어떤 자본주의의 그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쁘고 잘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도 격이 떨어지는 듯이. 그런데 제가 북토프에 가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조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활되어지는 걸 보고 하여튼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녹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딸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 이제 저희가 100년이 넘어갔으니까 한 4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노인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는 처음 7년 동안 영국에 가서 공장에서 그 노인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곱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노인들을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들고 저희가 또 영어로 그런 일을 했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저희 아이를 돌보는 저희 아이들이 신체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24시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또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자매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이제 많이 가만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아이들 한 20년을 지냈는데 저희 보러 어느 날 우리 딸들이 다 컸으니 딸들은 영국에 있는 공동체에서 돌볼 거고 너희들은 한국에 가서 한국 공동체를 도와라 개척을 도와라라고 이제 저희가 파견을 받았어요. 왜 한국이냐?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거든요. 근데 인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일본이랑도 교류가 있었고 중국에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국에 된 게 저희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돈도 많고 그랬을 텐데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굉장히 많이 왔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직장인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나중에는 가족이 여행을 와서 새 삶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자체가 내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는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적인 삶이 있는지 그 교회도 답을 해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찾는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못 찾으니까 영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멤버가 됐고 더 많은 한국 가족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태백에 근데 영어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 초대교회의 삶을 따라서 오겠다라고 왔지만 언어나 문화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아쉬워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견을 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저희가 감강순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동체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태백에 저희 예수원 출신 두 가족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태백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태백에 가서는 공동체 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각 아파트에서 나눠서 살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는 멤버가 되면은 마치 그 수도원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종신적으로 서로를 돌봐요. 그래서 저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 멤버가 된 가족들과 저렇게, 그리고 외국인들과 함께 말이 잘 안 통해도 그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IPF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손님 중에는 IPF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좀 많이 순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떠나고 나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그 무너져가는 펜션을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저희가 살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왜냐면 두 문화, 심지어는 세 문화가 살고 있는데 언어가 다 달라가지고 한번 뭐를 결정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제 느낌이 그거예요.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이거를 영어로 얘기했다가 뭐로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갔다 하면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서로가 다 행복해지지 않으면 뭐가 결정돼도 꼭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마을에 저희가 파누니에 사는데 파누니가 4리까지 있는데, 아마 저희 아이들이 다 한 것 같아요. 5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섭달이라고 축제를 하는데, 저희 그 공동체 식구들이 가가지고 저 섭달이 축제에서 신랑 신부 뭐 이런 것도 하고 상여 나가는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게 저희 공동체에 지금 보이는 평창강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 두 펜션을 저희가 사가지고 지금 풀 뽑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집 고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 잔디밭이 참 좋습니다. 나중에 오셔가지고 족구를 하시든 축구를 하시든 뭐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풀과 농사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았어요. 유기농이 얼마나 힘든 건가. 이거 제초제를 뿌리면 옆에서 다 제초제를 뿌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안 한다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강아지 2마리, 아이들 5명, 노인들도 노인, 청년, 장년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살면서, 지금은 저희가 큰애들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재룡 목사님 얘기한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도 있고, 저희가 김밥도 말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사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부유신, 그리고 저희가 얼음도 깨고, 이건 제가 깬 건 아닌데. 이 추운 겨울에 사과나무를 이제 베고 있는데, 이제 사과를 반은 이제 하지 않을 거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엄청 많고, 또 저런 방갈로에서 저희가 추운 겨울에 한 11월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살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살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뭐 이제 얘기해도 되겠지만 작년에는 불안장애도 알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그래서 지금은 이건 그 누군가가 선물해 주신 이웃에서 선물해 주신 앵두나무랑 뭐 이런 건데 저희가 나중에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아까 우리 정진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경 때 했던 그런 고백들 그런 것들이 여하튼 우리를 계속 뭐라 그러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기현 저도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한동안은 이렇게 잊고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딱 쓰니까 결국은 어떤 조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고민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슴 아프게 떠나보냈던 그런 자매, 형제 자매들 말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처음에 그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기원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때는 우리가 되게 어렸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또 우리 서신서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조금이라도 저희가 복음본처하고 있는 걸 보고 싶으시면 저희 영어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기 우리 빌 할아버지세요. 우리 목사님이시고 한데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사실은 이 형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한국 공동체가 이제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그러면은 한국인 남자 멤버들은 어린이들은 군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건가? 라고 이제 했는데 대체복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대체복무도 어렵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걸 고민했고 이 친구는 이제 멤버가 되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된 사진이고요.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공동체 아이들인데 이게 부활절 날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놀았던 이제 그런 사진이고 벚꽃 폈던 산벚꽃도 피고 뭐 흑매야 아래에서 제가 재롱도 떨고 저희 남편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자연과 함께 그리고 저희 공간이 더 많이 정말 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그거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사회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현 간사회 분들 모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문 선배님들을 이렇게 2023년에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가 뭐 매년 송년회 같은 걸 하거나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학생 회원들 만나서 이렇게 뭐 모임 갖고 이럴 때 매번 하는 10대 뉴스가 있는데 10대 뉴스의 마지막 순서는 항상 올해도 안 망했습니다. 이게 10대 뉴스에 들어가요. 항상 망할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동문 선배님들이 계시면 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기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예전 부르던 노래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색깔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 활동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 PPT
저희가 지금 간사가 5명이에요. 간사 5명인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규모에 비해서 간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받고, 기훈실이나 요새 이제 활동하면서 다른 데 이렇게 만나보면 기훈실 같은 되게 전국 단위 큰 데도 간사가 5명이거든요. 니들은 뭔데 간사가 5명이나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간사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서 계속 5명이 됐어요. 네, 그런 슬픈 네, 지금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그냥 연말에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자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런 순서로 지금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소개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입사순입니다. 저고요. 저는 저를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뵙던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2004년에 학생 때 한기원 가입해가지고 2007년부터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하고 있어요. 깨알같이 뭔가 써 있는데 지금 김준호 간사님이 적어주신 건데요. 네, 청춘을 한기원에 바친 간사계의 전설. 네, 제가 지금 17년째 간사를 하고 있어요. 네, 강사는 바뀌어도 간사는 바뀌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승진도 하지 않고 여전히 간사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오직 죽음만이 그와 간사직을 뺄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막 같이 일하는 간사들이 이제 언니 누나 정도면 이제 차라리 이사를 해라, 나가라. 왜냐면 제가 자꾸만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자꾸만 오더를 내리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간사를 하고 있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 토마토 학교도 하고 워크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의라고 기사련, 예전에 사선 70년대 사선이라고 불렸던 연대단체가 거기도 아직 안 망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기원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의 뭐 EYCK, KSCF, 영등포 산업선교회 이런 단체들이 다 두루두루 들어와 있는데요. 그 연대단체에 지금 집행위원장으로, 원래는 돌아가면서 단체에서 한 명씩을 내야 돼요. 한기원 차례가 돼서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기원의 대외 협력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박준수 간사는 원래 오늘 일찍부터 와서 이 자리에 발표를 박준수 간사가 하려고 했는데, 예,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 해야 되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감리교 뭐 연회 무슨 뭐 회의가 있다고 갑자기 거기 이렇게 실무를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불려가서 좀 있다가 올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인데 저보다 늦게 들어왔죠, 한기원에. 인생의 대부분을 두 딸과 삼행시에 바친 간헐적인 천재. 평소에는 허허허 지내요. 나중에 식사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허허허 하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가끔 천재로 돌변하는 사람이고요. 인간 자체에는 강하지만 휴지가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비염이 너무 심해서 휴지를 맨날 갖고 다녀요. 그런 친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김준호 간사입니다. 사실 한기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간사가 된 분은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왔다가 발목이 잡혀서, 이분도 10년째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네, 10년째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뭐 저희가 고대국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연대국장인데 자기 연대 싫다고 고대국장 하겠다고 해서 고대국장. 저희가 약간 이렇게 놀아요, 그냥. 고대국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명동 이지구 그 명동 성당 앞에 쪽에 그 상가들이 강제 철거되고 이런 좀 이렇게 세입자들의 이렇게 권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연대 투쟁이 있는데 거기를 맡아서 한기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나이 많은 간사들을 섬기느라 힘든, 인사 한번 와 있으니까 지금. 김준호 간사도 목사님입니다. 저희 간사들의 특징은 모두 다 다른 직업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간사를 하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후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이렇게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두 명이 목사님입니다. 네, 저도 지금 무슨 이제 공부를 마치고 대학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돈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간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SCF나 이런 데서 저희를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간사들에게 나가서 니네 잡을 얻어라, 돈을 알아서 벌어라, 활동은 여기서 해라, 이렇게 저희의 모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우정 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편집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보면 인간 NG, NG를 알려면 고우정 간사를 보면 돼요. 절대 선을 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을 지키고 살지도 않는 인간이고요. 오늘도 술 먹느라 못 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고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고우정 간사가. 그런데 이 남다른 생각 덕분에 뭐 소식지, 뭐 웹자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친구고요.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소한 소통이라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쉬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책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MG죠. 5월 10일 날 프랑스로 출국을 해요. 1년 동안 나이가 30 몇 살이지? 33인가 그런데 갑자기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대요. MG죠.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간사를 때려치고 가라 했더니 간사는 하겠다고. 그래서 또 안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편집은 할 수 있다고. 편집장이는 맡겨달라. 그래서 편집장이 타이틀을 가지고 안 나가고 이제 5월 10일 날 출국을 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오늘 회사에서 퇴사, 디풀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올 수 있으면 오겠지만 자기는 빨라돼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아마 퇴사 그 기념 파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마지막 두윤기 간사고요. 저희 중에 제일 막내 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간에 옳은 소리만 하는 거의 유일한 간사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덥잖은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군대 전에 활동을 하다가 군대 끝나면서 이 친구는 드디어 간사를 그만두고 나갔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해서 다시 간사를 시켜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러나 싶지만 어쨌든 지금도 간사를 하고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토마토 학교라고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주말 학교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2006년부터 거기 간사를 맡고 있어서 지금 토마토 학교 활동을 오늘 하느라 지금 아주 못 왔어요. 5시 끝나고 6시까지 평가 회의하고 택시 타고 달려오겠다고. 그래서 좀 오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마토 학교 소개를 드릴게요. 2006년부터 시작했고 저희가 2006년 때쯤에 사실은 캠퍼스에서 철수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회원으로 있을 때는 이제 서울대 지구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 캠퍼스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인원이 모집이 안 돼서 사실 10명 이상이 모집이 돼야 동아리방도 유지하고 막 이러거든요. 10명을 채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맨날 KSCF한테 사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동아리방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빼자. 그래서 아예 빼고 이 3-4명씩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우리 한기현 친구들을 모아야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 토마토 학교를 시작했어요. 2006년도에 이제 토마토 학교가 지금 중랑에 있는데 중랑, 금천, 광진, 은평 이렇게 해서 토마토 학교로 모여서 이게 마치 지부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얘기하고 활동하고 이런 걸로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19년? 18개가 됐는데 지금 30기. 그러니까 18년 동안 해왔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또 코로나 때 한 2년 반 정도를 못했어서 지금 30기고요. 코로나 쉬는 동안 우리가 놀면 뭐하냐,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지금 교사로, 자원교사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발달장애 초등학생들과 매주 토요일 놀러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여름 겨울에는 캠프도 가고 1박 2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달장애 부모회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장애 차별 철폐의 날이나 뭐 장애 인권 영화제나 이런 데도 부모님들이랑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활동하러 다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 코로나 때 쉴 때 놀면 뭐하냐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렵게 모은 이 자원교사들을 2, 3년 동안 흩어질까봐 두려워서 저희가 책을 만들어 보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원고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내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활동을 다시 복귀하는 바람에 지금 약간 흐지부지 되지만 올해 안에 한기현 토마토 학교 활동가들 이렇게 20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 모아서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놀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기현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 그러면 토마토 학교랑 워크캠프가 있어요. 워크캠프는 2009년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외국에 뭘 나간다고 해야지 모집이 돼서 했거든요, 사실. 그때 워크캠프 붐이 일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단체들이랑 연계를 맺고 협력을 해서 워크캠프를 중국, 필리핀 이런 데로 가서 진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이런 데 가서 화장실 만들고 도로 닦고 이런 일들을 해서 2016년에 7기까지 갔다 오고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인데 그 워크캠프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빚이 훅훅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워크캠프가 한 번 갔어요. 대학생들이 안 모여요. 이제는 다 인턴으로 바뀌었대요. 인턴제만 해요. 학생들이 방학 때. 어떻게 대학생들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토마토나 다른 소모임 같은 걸로 모으고 있죠. 연대 활동을 저희 연대국장이라 썼네? 고대국장이라 안 쓰고 네 아무튼 고대국장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주로 명동이지구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가고 있고 저희가 주간을 맡아서 기도회를 할 때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순서자 맡았던 분들이 있고 박용환 간사님도 한번 설교를 부탁드려서 설교해 주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기도회 이런 것도 저희가 가서 발언도 하고 이렇게 특송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주로 길바닥에서 기도회 같은 거 있을 때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평택만에서 그 이선호님이라고 되게 젊은 청년 노동자가 이렇게 되게 큰 컨테이너에 깔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 이제 아무튼 산재 이런 과 관련해서 기도회를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평택에 기도회 있을 때 내려갔던 사진이에요. 여기도 이제 또 박용환 선생도 그때 와주셨고 감사하게도 이 다양한 이제 그 토마토하고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마토 학교로 모이고 워크캠프로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이 한기현 활동에 많이 모이기도 해요. 요즘 기독교 청년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다들 인턴하느라 바빠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토마토 학교를 하면서 사실 다시 이렇게 교회를 만나게 되고 기도회 가자 그러면 이제 기도회라고 안 하고 노조법 투쟁이 있다 가자 그러면 와요. 그리고 왔는데 기도회야. 기도회 또 있다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세월호 뭐 가야지 이러면 갔다가 기도회고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오는 친구도 있고 세터교회에 정착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세터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장애인권 영화제 그때 토마토 교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영화 보고 이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목요 기도회 이런 것도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때 한기현 주관으로 해서 설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계속 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한기현이 항상 이렇게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리면서 뭐 인도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기현 이름을 여기저기 팔고 다닙니다. 또 이태원 참사 이제 발생하고 지금 그리스도인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한기현이 가입을 해서 뭐 피켓팅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출동해가지고 피켓팅도 하고 분향소 지킴이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국보법 기독교 대책위도 만들어져가지고 저기도 여기도 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오만 걸 다 하죠.
약간 이제 K스 CF 여기 안 계시죠? 망했거든요, K가. 그래가지고 청년 단체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항상 한기현에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사가 5명이나 되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와서 특송해주라, 와서 인도해주라, 대표 기도를 좀 해주라 이러면 저희가 출동해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연대 활동이고요. 그래서 그 밖에서 보면 그 연대하는 활동 뭐 이제 뭐 산선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보면 한기현이 한 100명 되는 단체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이름을 다 올리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소모임도 있어요. 저희가 토마토 학교 말고도 소모임으로도 모이고 있는데요. 먼저 한기영화라고 매달 한 번씩 영화 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영화를 좋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헤어질 결심은 김지방 선배님과 함께 봤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고 룰이 있는데 영화에서 먹었던 음식을 뒤풀이에 먹어야 돼요. 네. 어떤 영화는 무슨 투쟁 영화 이런 거는 담배만 계속 펴가지고 끝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책 모임이 있어요. 책 모임은 저희는 그냥 이름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제일 처음에 책 모임 이름은 불신자회였어요. 불온한 신학서적 자습회. 네, 그래가지고 민중신학, 뭐 생태신학 이런 거 있는 모임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지겨우면 바꿔요. 그래서 트레바리 딸에서 트레바킨이라고 굉장히 트레바킨 방식으로 트레바킨 방식으로 책 읽고 발제하고 술 마시고 이런 모임을 하고 있고요. 신학, 뭐 그다음에 사회, 과학 서적, 뭐 소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인데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3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30주년 행사를 크게 할 여력도 없고 사실 이런 자리가 먼저 있었으면 좀 크게 했을 텐데 동문 선배님들을 어떻게 또 모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코로나도 있고 이랬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는 30주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행사를 4번에 걸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3, 6, 9, 10인가? 뭐 아무튼 그런 1사인가? 아무튼 4번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 2시간씩을. 그래서 지금 한기현 치셔가지고 유튜브에 가시면 4번의 방송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간사들 토크를 해가지고 4명이서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 활동 얘기 했고요. 두 번째는 안지성 목사님이랑 김재훈 선배님 모시고 30년 전에 한기현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고 뭐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동문들을 모셔가지고 추억팔이 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때 되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워크캠프 갔다 온 얘기들, 이렇게 갔다 왔던 친구들 모여서 2시간 떠들었고, 네 번째는 토마토 학교 교사들 모여가지고 떠드는 4번의 방송을 30주년 특집으로 했어요. 작년에는. 이게 아마 워크캠프 룩인데 워크캠프 갔다 왔던 친구들이랑 라이브 방송하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후원도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CMS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CMS가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5명의 간사가 어떻게 살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한 10년 넘게 이제 사례비 없이 활동하고 있고요. 4명이면 30, 30, 30, 10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 필요한 거죠. 그리고 10은 이제 편집자, 고우정 간사죠. 너가 프랑스 가니까 활동을 못하니 10만 가져가라. 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제가 기사련 집행위원장 하면서 거기서 사례비가 한 30만 원이 나와요. 매월. 그거를 이제 한기현에 넣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50만 원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제 또 추가로 좀 필요한 때 있을 때는 좀 따로 이렇게 모금을 할 때도 있고 또 아름아름 또 이렇게 동문 선배님들께서 후원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런 돈으로 매월 탈탈 털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있는 만큼 활동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 30만 원 주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걸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으니까 간사들이 안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혹시 뭐 지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나중에 밥 먹고 하는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그냥 사실. 뭐 한 말씀 하시고 그냥 찍어. 자, 그럼 증정식 이렇게 가식적인 웃음. 다들 찍어주세요. 하나씩 더 찍어주세요. 네, 액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후에 정하려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오늘 쓰고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달라져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MS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저도 CMS는 아니요. 저도 이제 매달 2만 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큰 돈 아니더라도 기억하셨다가 해주시면 아마 그래도 더 힘이 나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춘회항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7시에 원래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동문회가 어쨌든 뭐 중간중간 좀 끊어지긴 했지만 이제 다시 하자는 의미로 이 자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뭐 정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조직적도 없지만 그래도 일할 사람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여기 보시면 회장, 총무, 회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에 아까 얘기를 하면서 회장, 부회장, 총무로 가자 그렇게 해서 세 분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선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1학번이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은 1학번 중에서 시작을 하고 잘하면 계속하고 못해도 계속하고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올해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실 텐데요. 회장으로는 아까 저기 준비위원장 하셨던 고세현 이대 동문께서 부회장은 고대 김지방 동문께서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무는 경희대 강윤정 동문께서 선생님부터 회장이시고요.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미 저희가 각 그 대학 지부별로 91학번들을 대표로 한두 명씩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죠. 딱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저는 너무 두근두근 설레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하셨는데 와주신 게 제일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뭐 잠정적으로는 1년이겠지만 그건 이제 아직 아무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 수고해 주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 분이 계신데 오늘 저기 나가실 때 아마 봉다리를 하나씩 다 받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후원 물품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시냐면 경희대 박영민 동님께서 어디 계세요? 안 계시나? 아 저기 잠깐 나와서 회사 홍보 좀 해. 야, 뒤에 회사 물건이잖아. 네, 마이크. 저 2층에도 많이 계시네. 잠깐 내려오셔요. 네. 잠깐만 나와서.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한 말씀 하시고 회사 소개도 좀 하시고. 뭐 이럴 때 광고하는 건 특별하게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정준일 목사님하고 오정환 간사님이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제 나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저희 9학번들이 알고 나이 세월을 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라기보다도
저희 이제 동문회장 해가지고 저희 학번이 맡아서 진행해가지고 뒷학번이 준비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쁘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여기 지금 계속 그 프로젝트 이렇게 컴퓨터 해주는 김문수 동문께서 저 램프 있잖아요. 저걸 갖고 왔고요. 직접 저 기타도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차 갖고 왔나 했더니 아니래요. 기차 타고 저걸 다 들고 왔대요. 이 미친놈 아니야? 그걸 어떻게? 어쨌든 고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또 오늘 저희 카운터에서 우리 조세영 동문하고 또 안민정 동문하고 이렇게 도우미로 또 많이 해주셨고 또 이 자리도 물론 저희가 돈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중요한 자리를 해주시간 새롭게 모든 분들께 큰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하고 축도로 마칠 텐데요. 요거 끝난 다음에 일단 사진을 찍겠습니다. 축도 후에 단체 사진을 찍고 식사하러 가는데요. 식사하는 장소가 요 뒤에 보시면 있는데 대부분 다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어딘지 모르실 텐데 요거는 이따가 끝난 다음에 같이 다 찍고 사진 찍고 같이 이동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식사 자리에 가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전체를 사실은 그냥 예배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는 이 자리 또 교회 목사님이신 안지선 목사님 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문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문들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31년 전 한기연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꿈을 꾸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잦은 실패와 좌초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랑으로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기연 사랑하는 동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찍고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어디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참 저기 뒤에 변양신 동문께서 오늘 촬영을 전담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찍을까요? 이쪽을 보고 쭉 보일까요? 일단 2층에도 좀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일단 쫑기쫑기라도 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그렇게 사진은 위에서 찍는 걸로 하시고 다 내려와서 우리 난쟁이가 되는 자 이쪽으로 저희 동문분들은 일단 다 내려오셔서 이 앞에 1층에 사진을 해주시고 사진은 2층에서 그러니까 한번 번갈아 가면서